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시나요? 쉽게 피곤하고 힘이 없고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사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빠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도 힘들어지고 쉽게 넘어지고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면역력까지 약해져 감염병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 생활 습관, 그리고 효과적인 운동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추천하는 노년기 근육 관리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10년 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30대부터 서서히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40대가 되면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고 60대 이후에는 더욱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작은 활동에도 피로감을 느끼고 힘이 약해지며 몸의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신체 활동 부족과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쉽게 유지되지만 노년기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호르몬 변화도 근육 감소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감소, 여성의 에스트로겐 감소는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근육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근육 생성이 억제됩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육 감소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 전체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낙상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넘어질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골밀도가 낮아지는 여성들은 근육이 부족할 경우 골절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절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릎과 허리 같은 관절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사람들은 관절염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당뇨병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적으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문제는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근육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 영양, 생활 습관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서는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단백질 섭취도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는 체중 1kg당 최소 1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비타민 D와 칼슘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되고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근육 회복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친 다이어트는 근육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에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근육 회복과 재생에도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 손실이 빨라지고 신체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은 근육 유지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닭고기, 생선, 두부, 콩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회복을 돕고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 섭취량을 점검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 단순히 많이 먹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단백질원을 섭취한 사람들이 근육량을 더 잘 유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위장 기능이 약해지므로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닭고기, 두부,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됩니다. 반면 기름진 육류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끼에 2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마다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수분 섭취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 섭취 방법을 점검해 보세요. 다음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식단 구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고기,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하세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콩류, 두부,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하세요. 두부와 콩은 소화가 잘 되고 노년기 건강에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견과류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도 함유되어 있어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유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은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공급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달걀과 두부, 점심에는 생선과 채소, 저녁에는 닭가슴살과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와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도 함께 섭취하면 근육 유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백질 식단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근육을 단단하게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력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근력 운동은 스쿼트, 벽 밀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걷는 힘을 길러줍니다. 벽 밀기는 팔과 어깨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동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근력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근력 운동과 함께 병행해야 할 유산소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걷기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기만 한다고 해서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만 하는 사람보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이 근육량을 더 잘 유지한다고 합니다. 걷기는 심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좋지만 근육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기 운동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력 운동을 한 후에 걷기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활성화되고 그 상태에서 걷기를 하면 지방 연소 효과도 높아집니다. 걷기 운동은 빠르게 걷기나 경사진 길을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걷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근력 운동과 병행해야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근력 운동과 걷기를 함께 실천해 보세요. 근육과 심폐 건강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균형 감각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일수록 낙상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근육을 보호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 한발 서기 운동입니다. 한쪽 발로 10초 이상 서는 연습을 하면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허리, 다리, 어깨를 꾸준히 스트레칭하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세 번째, 요가와 태극권 같은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가를 한 사람들은
근육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아침과 저녁에 10분씩만 해도 근육과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균형 운동과 스트레칭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근육과 뼈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육과 뼈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강하면 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을수록 골밀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뼈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의 위험도 증가하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뼈에 적절한 압력이 가해져 골밀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같은 운동은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활동하고 계신가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과 뼈가 약해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자주 움직이고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이상 활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근육과 뼈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뼈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D와 칼슘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뼈 건강을 유지하려면 비타민 D와 칼슘이 필수적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골밀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요거트, 두부, 멸치,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만 충분히 섭취한다고 해서 뼈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몸에서 제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 써서 보충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낙상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햇볕을 얼마나 자주 쬐고 계신가요?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생활 속에서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려면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실내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햇빛을 자주 쬐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골밀도가 높고 근육량도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스쿼트,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가벼운 아령 운동은 공간이 작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을 구부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과 뼈에 부담이 가해져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세가 좋은 사람일수록 근육과 뼈 건강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근육 회복이 원활하고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 근육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활동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근육을 망치는 나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근육 감소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근육량이 1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걷기조차 하지 않으면 하체 근력이 급격하게 약해져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 관절과 근육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적인 활동도 점점 어려워지고 생활의 질이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운동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루에 30분씩 간단한 근력 운동과 걷기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움직이고 계신가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 감소가 빨라지므로 의식적으로 활동을 늘려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몸을 움직여 보세요. 작은 노력만으로도 근육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식습관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근감소증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느려지고 근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도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 섭취입니다. 빵, 면, 밥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근육 생성에 방해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분 부족입니다. 근육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수분을 보충하는 식습관을 유지해 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가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음과 흡연이 근육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근육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음과 흡연은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알코올은 근육 손실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음하면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이 느려지고 근육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술을 많이 마시면 수면의 질이 낮아져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근육 손실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흡연은 근육 건강을 더욱 심각하게 악화시킵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과 독성 물질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근육의 산소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하는 사람들은 비흡연자보다 근육량이 적고 근력도 약하다고 합니다. 특히
흡연은 근육의 회복 속도를 늦추고 운동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흡연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근육 건강을 위해 금연을 고려해 보세요. 술과 담배를 멀리하면 근육이 더 잘 유지되고 체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과음을 줄이고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육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건강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육 감소는 초기에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바디 검사를 통한 근육량 측정입니다. 인바디 검사는 체지방, 근육량, 수분량 등을 측정하여 신체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력 테스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아귀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근감소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악력은 전신 근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감각 테스트입니다. 한쪽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다면 근육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근육량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근육량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근육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의학적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육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영양 섭취 외에도 의료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심한 경우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르몬 관리입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근육 손실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근육량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영양제 보충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영양소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근육 약화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물리치료 및 근력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근감소증이 진행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병원을 방문하여 근육 건강을 체크해 보셨나요?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하면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와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과 식습관을 꾸준히 관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꾸준히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일주일 단위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주 3회 근력 운동, 주 5회 걷기 운동 등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매일 먹는 음식의 단백질 섭취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근육 감소 속도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정기적으로 근육량과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근육량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스트레칭과 균형 감각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근육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노년기 근육관리 비법 6가지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운동 부족을 피하고 근력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근력 운동과 걷기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뼈 건강과 근육 건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근육을 망치는 나쁜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통해 근육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6가지만 실천해도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며 노년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건강관리 비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강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